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더십 챌린지 9주차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는 여러분에게 강의도 강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중간 점검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질문 내용에 쉽게 답을 단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답을 달지 못한 학생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강의를 열심히 잘 들었으면 그 정리해 놓은 내용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매사에 어떤 내용이든 그쵸?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대충 뭐 패스만 하자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이왕 이렇게 저와 인연이 되어서 이 과목을 듣는다면 뭔가 하나라도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긍정은 천하를 얻고 부정은 깡통을 찬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 정말 좋은 말이죠. 하지만 우리 뇌가 항상 부정과 긍정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려 해도 또 자꾸 그 생각에 매몰되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승무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죠? 부정적인 사람이 그죠?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면 그 묘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잠시 이걸 좀 치우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비합리적인 사고가 많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걸 심리용어로 인지치료라고 합니다. 인지치료. 그래서 저도 사실은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고 특히 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의심이 많고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윌리엄 제임스 책이었나요? 에머슨 책이었나요? 하여튼 그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내 능력이 시범 발휘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내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남들이 나를 믿어주건 안 믿어주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나부터 나의 능력을, 재능을, 실력을 믿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웬걸요?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하려고 해도 나를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봐주지도 않고 그죠? 그럴 때 저는 썼던 방법이 첫 번째가 자기 암시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약속 이행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올 겁니다. 자기 암시를 통해서 머릿속에 내 생각을 세뇌를 시켰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계속 긍정적인 말을 내뱉어서 긍정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왜 신뢰하지 못하는가 봤더니 내가 뭘 하기로 했던 약속을 남과의 약속은 잘 지키는데 스스로 하기로 했던 약속을 참 잘 어기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스스로 하는 약속을 잘 못 지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겠다. 그래서 나를 못 믿겠다 해서 사소한 거지만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 메모하는 습관, 내가 부족했던 어떤 것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연습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내가 나를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그 신뢰 속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왜 못해? 라는 마인드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무턱대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면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은데 그게 긍정으로 금방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방식대로 꼭 한번 실행에 옮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긍정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긍정인을 키우는 방법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 꿈과 목표를 실현시키는 방법, 꿈에 관련된 강의도 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에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가보겠습니다. 자, 긍정인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 언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까? 어떤 시련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더 이상 포기하고 안 할 것입니다. 맞죠? 이런 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하는 케이스가 오면 많은 실패를 했는데 그 많은 실패 속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 또 도전하는 힘은 뭐냐? 바로 회복 탄력성이고 긍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긍정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의식 수준만 좀 바꿔내면 충분히 긍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죠. 자, 근데 몸이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가야 됩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왜 가야 됩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이미 큰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가야 될 게 바로 건강검진센터입니다. 미리 그냥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거죠. 저도 와이프랑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또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조금 한 2년 동안은 못 갔어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는 꼭 이제 내년 초 정도는 꼭 갈 생각입니다. 다시 저는 건강검진을 대장내시경도 많이 해봤고요. 너무 젊은 시기에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어디 아프냐라고 묻더라고요. 아니, 그냥 해본다고 했습니다. 자, 의안에 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습관이 저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특별히 아픈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 가지 말고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과나 상담소를 찾아갑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예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또 정신과 병원에 또 갑니까? 또 심리 상담 받으러 갈까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 같은 강의입니다. 오늘 같은 강의를 듣고 바로 긍정의 힘을 키워놓는 거죠.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놓는 겁니다. 정신적인 예방주사가 바로 이 강의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왔던 생각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뀔 테니까요. 저는 이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면 긍정지수가 높을 수 없겠죠.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짜증을 제가 참 많이 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짜증을 많이 냈을까 생각해보면 제 성향상 완벽주의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뭐든지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벽주의 성격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생각해봤더니 남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사람의 눈치, 남들은 그런 실패와 실수 없이 그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행복한 집은 그런 싸우지 않고 무조건 행복한 것처럼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게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 세상에 모든 행복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시련과 역경, 불행을 거쳐서 행복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많은 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짜증을 없애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공 인물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좁고 생각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짜증이 많이 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를 걱정하고 전 세계를 걱정하는 사람이 짜증을 많이 내겠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생각하는 사람이 짜증을 많이 내겠습니까? 그건 답은 뭐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꿈이 너무 작더라고요. 제 꿈은 그냥 주창진에는 잘 먹고 잘 살자, 남 놀 때 놀고 남 일할 때 일하는,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가 뭡니까? 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리더십을 배우면서 이걸 알았습니다. 사명서를 한번 써보자. 남들은 썼는데 사명서, 과연 그게 뭘 쓸 것인가? 그 사명서에다가 뭐 내가 좋은 차 탄다, 좋은 집 산다, 뭐 별장을 짓는다 이런 걸 적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 혼자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 위주의 삶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보자 생각을 하고 마음을 바꿔보니까 짜증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쉽게 짜증을 특히 와이프한테 많이 냈던 부분인데 왜 와이프한테 내가 짜증을 많이 내는가 봤더니 와이프가 제일 편한 거예요. 제일 편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더 아껴줘야 되는데 왜 짜증을 내고 있나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절친한 사람 와이프에게 짜증을 내지 않는 사람이 되자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짜증이 정말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저 자신이 많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와이프의 짜증까지도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요. 많이 발전했죠. 예전 같았으면 같이 짜증을 냈었는데 요즘은 같이 짜증 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 중에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저는 바로 이순신 장군을 뽑고 싶습니다. 왜 이순신 장군이 긍정적인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저는 보세요.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133척의 배와 12척의 배가 싸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싸워서 이기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죽으러 싸우러 갔겠습니까? 저는 싸워서 죽으러 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살아남았지만요. 이때 명란 전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량 전투였습니까? 해전에서 노량 해전에서 생을 마감했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때 이순신 장군이 정말 선조가 수군이 적으니 권율 장군과 함께 지상에서 싸우시오 라고 했을 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았죠. 만약에 육지에 싸웠으면 전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다니까
그나마 감당했죠. 감당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수신 장군의 지략이 먹혀 들어갔던 겁니다. 자, 저는 이수신 장군을 너무 존경하고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큰 절을 올리고 싶을 정도로 존경하는데요. 마지막에 내가 은퇴할 시점이 되면 이수신 장군의 리더십도 한번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마인드가 얼마나 긍정적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꽃이 왜 아름답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예뻐서? 향기로워서? 아니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내 마음에 꽃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말했습니까? 법정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꽃이 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붙고 싶었던 자격증, 또 들어가고 싶었던 취업, 운인데 떨어졌습니다. 자격증 떨어졌어요. 그때 누군가 예쁜 꽃을 선물한다고 해서 그 꽃이 예뻐 보일까요? 예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 마음에 그 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만 그 꽃이 예뻐 보일 겁니다. 결국은 그거였어요. 내 마음에 꽃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긍정의 마인드가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정원에 꽃을 심지 않으면 계속해서 잡초를 뽑아야 한다라는 말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긍정을 불어넣지 않으면 계속 부정이 나온다라는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에 긍정을 불어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한번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오늘 시간에 제가 소개하는 실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실천을 꼭 해보길 바랍니다. 오늘 책정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죠. 긍정은 천하를 얻고 부정은 깡통을 찬다 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긍정은 세계를 제패한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이익이 많고 도움이 되는 게 많지만 부정은 그만큼 잃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참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제가 복도 없는 사람인데 당신 내 입장을 알겠습니까? 내가 하는 사람마다 망하고 또 사람마다 다 나를 또 배척하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업무 성과도 다른 사람 다 가로채고 정말 내가 복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정말 운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에 혹이 나고 뒤를 넘는데 앞에 혹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어떤 기회나 운은 물론 주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 또 말투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뭘 자꾸 덤벙덤벙 됩니다. 덤벙덤벙 되는 사람은 운전도 덤벙덤벙 되고 뭘 해도 다 덤벙덤벙 됩니다. 차분하지 못해요. 차분하지 못하고 덤벙덤벙 되면 뭔가 어디에 부딪히고 뭔가 사고가 나고 뭔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누구한테 실수하고 이런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운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덤벙대는 습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상대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운도 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 속에서의 어떤 행동거지가 저는 더 많이 운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운이 좋은 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그만큼 책을 많이 읽고 그만큼 인맥을 잘 쌓고 그만큼 배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신우일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을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운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운을 그냥 어트랙션, 이 끌림 현상으로 끌려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좋은 운을. 그래서 그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 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자,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적은 김정은입니까? 김정은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의 행리사입니다. 더 무서운 게 무슨 일이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내가 어디에 아픈가? 내가 안색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정말 안색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툭 던지는 말이지만 이게 상당히 불행을 만들어내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바깥에 있는 그 사무실에 그 2층인데요. 그 1층에 보면 빵집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에 빵집 사장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아주 안 좋아 보입니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안색이 아침에 좋을 수 없죠. 얼굴이 붓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정말 새벽에 한 2시 정도 해서 한 4시간 또는 뭐 5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나오면 얼굴이 붓고 표정이 환하게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일이 막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았던 게 벤자민 플랭클린의 시간관리 법칙에 보면 3579가 있더라고요. 3579의 법칙. 3시간 자기개발하고 5시간 뭐합니까? 여가 시간을 갖고 7시간 자고 9시간 일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실천해보자 라고 하는데 7시간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자다가 6시간을 못 자고 7시간 자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눈이 금방 떠여버리고 한데 하지만 이제는 너무 업무에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건강도 좀 생각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꾀야 되겠다 해서 조금은 잠을 좀 더 많이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나이만큼 생각을 해야죠, 그죠? 젊을 때 생각하다 보면 그죠? 오히려 더 욕심내다가 더 과로사로 생을 일찍 마감하는 50대, 60대가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진짜 몸이 아파온다 이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몸이 아파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가까이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이게 이제 이 생각이 적다가 보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이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자, 미국의 심리학자 쉐드 햄스테드가 말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85%가 부정적인 것이며 15%만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무의식 중에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좀 낙관하기보다는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길 때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또 스트레스를 또 잡아먹을 수도 있고 또
이 불행, 부정적인 사고가 발목이 잡혀서 그 발목에 잡혀서 새로운 도전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약간의 스트레스로 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이 불행이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게 엄습해 와서 아까 출입을 안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 새로운 어떤 자기의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한번 창업도 못 해보고 생활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년에 병원을 몇 번 정도 가십니까? 갔을 때 자꾸 비유병을 생각하거나 몸이 이상하다고 이상이 있다고 살피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든답니다. 질병의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다. 내가 어디 아플 거야. 이 정도 되면 어디 아파. 이 정도 되면 고혈압이 있어. 이 정도 되면 당뇨가 있지. 이 정도 되면 무릎이 안 좋을 걸.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병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자꾸 지레짐작하고 파국적인 예상을 하기보다 차라리 건강검진센터 가서 전체적으로 쫙 한번 건강검진을 돈 한 50만 원 들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보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건강검진 받고 나서 그죠? 건강에 관련된 약을 막 한 봉다리 한 봉지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멀쩡하게 아무 탈 없이 정상 나와서 이것만 조금 주의하세요만 경고성만 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기 때문에 다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염려점, 건강 염려점 때문에 질병에게 초대장을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공하는 명언 중에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자는 성공의 길에 들었을 자격이 없다. 오리슨 스웨트 마더. 자, 이 분이 어떻게 보면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자, 성공의 길에 들 수 없다. 한마디로 내가 생각의 주인이 되려면 이 부정적인 생각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정을 좀 떨쳐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차이 바로 뭐다? 바로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나의 가치는 꿈의 가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꿈을 크게 꾸면 내 가치는 높아지고 내가 꿈을 작게 꾸면 내 가치가 작아지듯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자로 보느냐, 단순히 고양이로 보느냐, 나의 가치를 단순히 이렇게 지방에 강의를 하고 있는 그냥 그죠? 교수로 보느냐, 아니면 이 세계적인 글로벌 강사가 될 수 있는 그 명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로 내가 보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그에 따라 내 진로가 달라진다면, 내 미래가 달라진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애써 낮추고 작게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크게 생각하라.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느냐?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서 남들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줄 거라는 생각 그 자체가 벌써 욕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 차이는 뭘까요?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넘어져도 또 할 수 있다. 물론 배움도 없이 새로운 어떤 변화도 없이 계속 반복하면 안 되겠지만 그 생각이 참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실패와 실수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또 성공의 지혜를 배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도전하면 또 기회가 올 텐데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쵸? 되는 사람 따로 있어. 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느 쪽을 내가 생각하겠습니까? 나이보다 젊게 살고 싶습니까? 나이보다 젊게 살고 싶으면 저는 내 나이에 지금 내가 딱 50인데 난 50을 보지 않아요. 내 나이는 40대다. 딱 10살을 뺍니다. 나는 40대다.
40대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에 저를 젊게 사는 비결로 제가 젊어 보일지 안 젊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자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내 나이를 10살 뺍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몸에는 많은 세포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기간이 되면 그게 노화가 되는데요. 노화되는 세포의 주기가 다릅니다. 달라요. 보면 정자세포가 2, 3일, 장세포가 3, 4일, 소장상대 혈소판이 10일, 피부 표피세포가 2주, 4주. 그러니까 2주 만에 때가 많이 나온 거군요. 그죠? 림프구 2, 3개월, 2개월, 1년 이상. 척혈구 120에서 130일. 다 그러면 교체된다는 거죠.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췌장세포 1년 이상. 골세포 25년, 30년. 지나면 다시 바뀌나요? 네. 자, 부정적인 생각은 세포의 재생작용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세포가 재생되는 속도가 늦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지티브가 돼야지 네거티브 돼서는 안 된다. 누가 오래 살까? 한번 볼까요? 자, 2001년에서 2010년 직업별 평균 수명을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수명이 80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80 넘었습니까? 평균 수명이. 자, 그러면 직업별로 체육인이 12. 운동선수가 1등 아니고요? 아니랍니다. 언론이 72, 작가 73, 예술인 73, 공의 공직자 74. 한번 가볼까요? 4위, 5위부터 기업인. 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5위네요. 4위, 법조인. 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교수 79. 네. 교수 79이랍니다. 정치인 79. 와우,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은데. 82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 종교인이랍니다. 종교인이 왜 가장 오래 살까요?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죄를 씻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기회를 주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종교를 믿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하여튼 종교를 믿는 사람은 좀 의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부처님도 의지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왜냐하면 종교인한테 찾아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을 해주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겠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인한테 살인을 저지른 사람, 강간미수, 도둑놈 이런 사람들도 다 상담자가 되어주는 그죠? 상담사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종교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신부님들은 또 선임들 그런 사람들을 책임지심으로 감싸주잖아요. 책임지심으로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참 넓다. 저런 살인자, 저런 악마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보편적인 어떤 관점하고 저 사람도 피해자다. 저 사람들은 지금 원래 착한 사람인데 성장하면서 주변의 어떤 그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는 거죠. 자, 일반인,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 일반인, 평범한 사람, 유명인사. 자, 여러분, 일반인하고 평범한 사람 누가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누가 실패를 많이 했을까요? 링컨, 방금 누굽니까? 커넬 샌더슨, KFC 창업주아입니까? 누가 실패를 많이 했을까요? 일반인이요? 일반인이 실패를 많이 했을까요? 평범한 사람이요? 전혀요. 이렇게 성공한 인물들이 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유는요? 누가 더 많은 실패를 했냐? 당연하죠.
이 성공한 인물들이 실패했는 이유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실패를 더 많이 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에디슨의 말처럼 66세의 나이에 1009번의 시도 만에 성공을 손에 넣은 커넬 샌더슨.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면서 실패는 없다. 닭 튀기는 기술 하나 들고 트럭에 싣고 그쵸? 프랜차이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사업들은 다 망했습니다. 농사꾼, 농장일, 보험 판매업, 타이어 영업 사업 및 주요 직원들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켄터키주 주유소를 시작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요. 20년도에 주유소를 개업했지만 대공황으로 충격을 배워버렸고요. 29년에 주유소를 개업했지만 화재가 발생해서 또 배워버렸고요. 그날 샌더스 카페를 개업했지만 41년에 도로가 다른 데로 또 이렇게 뚫리면서 또 파산했고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66세에 닭 튀기는 조리법을 알려주고 로얄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개념을 도입해서 로얄티는 치킨 한 조각당 4센트 이렇게 받는 조건으로 해서 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 식당마다 사업을 제안하지만 반응은 낸다. 1800번에 거절당한 뒤 1009번에 방문한 식당에서 첫 번째 계약 KFC 1호점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나도 프랜차이즈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을 꼭 한번 바로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굴까요? 1816년 그의 가족이 집을 잃고 길거리 쫓겨납니다. 18년에 그의 어머니가 사망하고요. 34년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약혼자 갑자기 사망합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38년에 주의원 대변인 선거에 출마해서 패배합니다. 40년에 전 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패배합니다. 40년 미국 하원 선거에 출마해서는 패배합니다. 그만할 때 됐는데 그죠? 46년 또다시 하원 선거에 출마해서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네. 다시 48년 하원 선거 재선거 출마해서 패배하고요. 54년 미국 하원 선거에 출마해서 패배합니다. 58년에 다시 상원 선거에 출마해서 또 패배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1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바로 링컨입니다. 미국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이 우리나라 존경하는 인물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라면 미국 사람은 링컨이에요. 링컨. 보세요. 존경을 안 하게 있는가? 이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요? 그 성공의 노하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맞죠? 그래서 실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뭡니까? 실패는 단지 뭐다? 실수를 의미한다. 포기가 아니죠. 실패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남들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죠. 실패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라. 이 방법으로 하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라는 걸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방법이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에디슨도 그의 전구를 발명하는데 10,000번에 가까운 실패를 하고 있을 때 기자가 찾아왔어. 그거 안 되는 거 왜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 계속 실패하면서 왜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에이 조금 전에 내가 봤는데 안 되는데 뭘 실패죠? 이랬더니 또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실패는 바로 큰 꿈을 의미합니다. 왜? 실패가 많다는 것은 꿈이 크다는 거고 남들이 아무나 해내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맞죠? 실패는 위인이 될 기회가 왔다. 내가 이런 많은 신을 겪는다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위인이 될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면은 내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실수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방법이 틀렸다, 내 큰 꿈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위인이 될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면서 그 실패를 좀 디딤돌로 삼고 기초로 삼으면
다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실수했지만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고 실패 후에 다시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생각이 차이입니다. 부정적인, 긍정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도전하는 경험이 내가 많으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판가름 납니다. 나는 정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직장에 다니다가 이 직장 아니면 내가 다른 직장을 못 구할까봐 아예 그냥 싫더라도 계속 다닐 건지, 정말 아니면 아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직장도 구할 건지, 그런 도전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도전한 경험이 많은지, 그렇죠? 실패한 경험이 많은지, 도전이 없다면 도전을 많이 해 실패를 많이 하겠죠. 또 혁신적인 마음이 있는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반복되면서 나는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성공합니까?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뭔가 색다른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다른 걸 해내죠. 여러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자, 긍정의 수치가 100이면 나는 긍정적인 100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문제, 너무 긍정이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돼, 뭐 될 거야, 그냥 잘 될 거야, 뭐 무조건 되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 수치가 무조건 100은 좋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70에서 85 사이, 이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긍정돼도 문제, 너무 낮아도 문제. 자, 긍정이 필요한 이유가 자신감을 행사해준다. 자존감. 일단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긍정이면 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의 능력에 대한 어떤 신념이 생겨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행복한 기분을 느낍니다. 누구나 이런 시련을 겪고 행복해지는구나. 그렇죠? 성공한 인물이 되기 쉽습니다. 성공한 인물은 바로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잠재 능력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잠재 능력은 어떻게 깨웁니까? 집중, 반복, 끈기에서 깨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긍정의 심리학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굽니까? 셀리그만. 바로 이 마틴 셀리그만이 심리학에서 긍정의 아버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심리학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 치료를 받는다는 게 통상적인 부분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도 했잖아요. 아파서 병원 가는 게 원래 맞는데 아프지 않아도 병원 갈 수 있어서 생긴 게 건강검진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심리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리 치료를 받으러 안 오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긍정의 심리학을 가르치고 배워놓으면 마음이 많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은 인간의 약점, 장애에 관한 학문이라는 걸 완전히 뒤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 특성에 대한 학문이다. 진정한 치료는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맞죠? 저도 그래서 이 마틴 셀리그만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니까 어떤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도 쉽게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마틴 셀리그만이 강조했던 건 PERMI, 퍼마, 긍정적인 정서, positive emotion, 긍정적인 감정, 몰입, 관계, 의미, 성취. 자, 이런 거를 할 때 행복해지고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긍정적인 정서가 필요하겠고, 긍정적인 정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맨날 죽이고 뭐 때려 부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되겠습니까?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거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뉴스 맨날 본다고 긍정적인 사람 되겠어요? 좀비 영화 계속 본다고 긍정적인 사람 되겠냐고요. 긍정적인 정서는 좋은 시나 좋은 노래나 밝은 노래 슬픈 노래 말고요. 자, 그런 거 정서. 그 다음에 몰입입니다. 몰입. 어디에 심취되어서 몰입해서 그 속에서 빠져있는 그 상태, 그 몰입. 그게 뭐 학문이면 좋겠죠. 어떤 배움에 대한 몰입. 여러분은 어디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어느 학문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공이 몰입이 됩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대인관계가 좋아지면, 사람들 관계가 유대관계가 좋아지면 좋겠죠.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게 의미 있는 거예요. 또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추억이 있는 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억이 있고 남을 도와주고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룬다는 거예요. 성취. 달성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해내지 못했는데 그걸 노력을 통해서 달성하는 거니까 성취죠. 네, 성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지기 쉽고 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그 즉시 행동해야 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생각한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비판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고 한다. 위기에 오히려 더 침착하게 행동한다. 새로운 문제 해결을 찾는 데 능력이 있다. 나 자신을 걱정이 많은 사람에서 표현하지 않는다.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상황에 휘말리기보다 통제하는 편이다. 나의 직감을 믿는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낀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점수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겠네요. 나의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꾸준히 나아간다. 나는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한다. 한 번 실패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내가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 내 기분이 나빠져도 마음만 먹으면 괜찮아질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짜증내지 않고 차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성격은 긍정적이다. 내 삶의 가치를 생각한다.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얻을 자신이 있다. 처음 만난 사람도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심심하거나 우울한 기분에 들 때 내 얘기를 들어줄 가족 친구가 있다. 나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발표해야 하는 상황에도 미끌지 않고 잘할 수 있다. 나는 친구들을 잘 설득할 수 있다. 그런 점수가 높을 때 회복 탄력성 점수가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방금 했죠. 자존감 키우는 부분이고, 모든 일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존감이 확 떨어지겠죠.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도전해서 해내면 됩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긍정적인 마인드다.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행복한 감정. 행복은 외부에 다음 벽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행복한 게 뭐가 있나 감사할 일을 찾으면 돼요. 감사할 일. 이렇게 인터넷이 잘 돼서 또는 그죠? 통신 매체가 잘 되어서 여러분이 강의를 이렇게 집에서 볼 수 있고 성공한 인물이 되기. 그죠? 성공한 인물들은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런 실패를 많이 한다면 나도 성공하겠네? 성공을 하는 확률이 높아지겠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맞죠? 실수나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건 과정이니까 실수를 볼 수 있죠. 잠재 능력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 힘을 키우는 방법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긍정의 힘을 키울 수 있는가? 긍정의 힘을 키우는 방법. 빠밤 갑니다. 첫 번째, 말을 긍정적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아까 앞서서도 좀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한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게 생각하느냐? 괜찮게 생각하느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아주 사랑합니다. 애기애타. 그죠? 사랑을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더라.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죠? 이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마다 불평, 불만을 많이 합니다. 뭐가 안 돼, 뭐가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래서 문제인 대통령이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투 자체가 개나리야, 시베리아 욕을 쓰는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시간으로 자 약속 하나 합시다. 이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좋게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입에서 절대 이제 욕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로 가져갑시다. 욕을 하지 않는 마인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그 험한 말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술술 잘 풀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욕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두 번째 인지추라고 했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어떻게든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책을 많이 보고 싶었는데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풀 베고 산에 나무하러 가고 막 이런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있습니다. 숙회로 가고. 근데 내가 좀 서울에 태어나서 여건이 좀 좋았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업적을 남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늦지 않다. 지금도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많다. 지금도 내가 그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내가 넘어서 왔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앞으로 해낼 수 있는 것도 많다. 한꺼번에 다 잘 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히 하나씩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해내다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골 출신의 그 천진난만함 그리고 그 순수한 인성이 형성되는데 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들판을 뛰어놀면서 강아지하고 뛰어놀고 그죠? 그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저는 마음에 인격적으로 성숙된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나의 어떤 사고방식에 그 순수함이 묻어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목적성 있는 삶. 꿈을 세우고 그 목적이 없으면 목적은 이유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근데 이기적인 목표를 갖기 쉽죠. 근데 목적을 세우면 이타심입니다. 사명감이 뭐라고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타심을 가지고 내가 이룬 꿈으로 꿈 넘어 꿈 타인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좁게 보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겠지만 크게 넓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라, 이 지역에,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자신과의 약속을 잘 이행할 수 있다. 자신과의 약속. 이걸 못하면 긍정의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약속 우리가 실천을 옮기고 있죠. 뭐라고 7가지 기상, 지침, 시간, 운동, 독서, 또 뭐가 있습니까? 청소, 그 다음에 자기개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암시,
맞죠? 기도, 자격시. 또 뭐가 있습니까? 계획 세우기. 또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석하지 않게 뭐 이게 쭉 있지만 그 7가지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생에 옮겨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7가지 요소들이 하나도 실행에 안 계신다, 안 되고 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존감, 긍정적인 마인드 안 생깁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자, 5번째, 바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린다.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가 이걸 찾기에 앞서서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이 모이고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면 또 부정적인 사람이 주변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막 찾을 게 아니라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이 둘러싸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물론 부자를 쫓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 부자가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말합니다. 귀인을 만나야 된다. 성공하려면 귀인을 어떻게 만나느냐. 귀인이 누군 줄 알고 내가 귀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귀인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내가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오늘 그 친구가 통화를 했는데 그 친한 친구가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귀인이다 이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다,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거고요. 그 사람하고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 친구하고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귀인이 아닙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느냐 거기에 따라 이 긍정의 마인드도 엄청나게 많이 좌우되고 성공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 부정 비리를 많이 저지른 사람 옆에 있다 보면 같이 옆에서 뭔가 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잡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얼렁뚱땅 하고요. 사람이 뭔가 순수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 주변에서는 근처도 안 갑니다. 같이 일을 해보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해요. 그런 사람들 옆에는 저는 안 가는 게 좋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많은 걸 이렇게 꾸며서 하기 때문에 시작이 되게 좋은 걸로 보여요. 근데 좀 지나고 보면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을 많이 만나고 남을 험담하거나 비난, 비평, 불평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 소통 배웠죠? 멀리하세요. 100%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 당신을 욕합니다. 여러분 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욕을 먹고 인생을 왜 삽니까? 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특징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잘 정리해서 요약 내용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